엔비디아, 삼성, TSMC만 반도체 회사냐? 그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자신의 피지컬 AI 시스템에다가 접목을 하는 등의 경쟁이 가속화가 되는 거죠. AI 시장에서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두 종류, HBM, 엔비디아 GPU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각 기업마다 전문화되어 있는 AI를 실장하기 위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고 그 확산 속도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대표님과 이제 AI에 관련돼서 큰 인사이트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큰 줄기에 있어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챗 GPT와 같은 기존의 이제 모델 시장에서 에이전트 시장으로 사실상 탈바꿈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젠슨왕도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 다음 시장은 피지컬 AI 시장이다. 그래서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하는 장표를 보면은 피지컬 AI가 휴머노이드보다는 먼저 얘기한 게 오토노머스 비클이었어요. 그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지컬 AI라 그러면은 물리 세상으로 나온 인공지능인 거죠. 그게 많은 분들은 길거리를 다 아톰이 돌아다니고 로봇들이 집에 가서 빨래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집에 있는 세탁기, 지금 집에 있는 냉장고, 지금 집에 있는 텔레비전에 AI가 들어가도 피지컬 AI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내가 몰고 다니는 자전거에 AI가 들어가도 피지컬 AI인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는 많은 분들이 로봇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로보틱스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정의가 휴머노이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물리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문 여는 고리도 우리 키노피하고 거꾸로 당겼고 계단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닮은 기계여야지 우리랑 섞어 사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아, 그렇고 그것도 그렇네요. 그럼요. 우리하고 다르게 생긴 것들은 못해요. 예를 들면 강아지처럼만 생겼다. 강아지 스스로 집에선 돌아다닐 수 있겠지만 집 나가지 못하잖아요. 문을 못 열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인간과 협업을 하려면 인간처럼 몸을 가지고 있고 인간처럼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가장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돌아다니는 기계들이 휴머노이드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AI가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피지컬 AI라고 보면 되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게 다 로봇인 거예요. 손발이 있고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는 휴머노이드만 로봇이 아니라 자동차도 로봇인 거예요. 네네. 냉장고도 로봇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피지컬 AI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시장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게 엔비디아의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피지컬 AI로 가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피지컬 AI 쪽으로 가면 온 디바이스 AI를 해서 디바이스 안에서 돌아야 돼요.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그러면 소형 GPU라든지 NPU가 그런 거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장은 대한민국이나 엔비디아 외에 많은 기업들이 거기를 타겟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얘기를 광의로 봐야 돼요. 사람처럼 닮은 로봇이 다닌다는 의미로기보다는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도 로봇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기계장치와 AI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테이블 안에도 GPU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GPU는 엔비디아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AI가 협력하는 에이전트 체계가 더 고도화되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또 에이직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고요. 에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D램이나 이런 것처럼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에이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히려 점점 어디가 경쟁력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는 아까 엔비디아가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고요. 그 모든 생산은 어디서 하죠? 파운드리에서. 네, TSMC에서 해요. 네. 마찬가지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게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하는데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들이 굉장히 발전이 될 텐데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모든 IT 기업들이 다 자신만의 팹리스 랩을 가지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 특정한 회사만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반도체를 설계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점점.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생산은 누가 하냐? 기업들은 생산을 하나도 안 해요. 다 TSMC나 삼성전자 같은 데가 파운더리를 해주는 거죠. 애플이 반도체 회사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하죠. 네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는 애플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구글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 안 하죠. 최고의 반도체를 구글이 만들고 있어요. 자신들이 생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죠. TSMC나 삼성이 생산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현재 TSMC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답은 ASIC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쾅쾅 찍어대지 않고 특정 목적으로 설계해서 찍어낼 수 있도록 하는 비메모리 체계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생산하고 결별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을 한 AI 반도체를 누군가가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밸류 체인이 글로벌리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비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또 그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엔비디아, 삼성, TSMC만 반도체 회사냐? 그게 아니라 거의 모든 회사들이 거의 모든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거를 자신의 피지컬 AI 시스템에다가 접목을 하는 등의 경쟁이 가속화가 되는 거죠. 정말 수많은 종류의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등이 아니에요. TI라고 하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라든지 한 4종의 반도체들이 서로 경합을 하고 있어요. 퀄컴을 포함해서. 네네. 예, 그래서 실제로 AI 시장에서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딱 2종류. HBM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GPU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각 기업마다 전문화되어 있는 AI를 실장하기 위한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고 그 확산 속도는 더 가속화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막 반도체의 종류가 계속 많아지겠네요. 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아래 한글도 쓰고 MS 워드를 쓰고. 미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없어지고 그냥 AI 산업이 될 거다라고 상상도 해요. 그러면 미래는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AI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네요.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결국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인 거고.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데는 TSMC 그리고 굳이 2등을 본다면 삼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삼성이 되게 중요한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파운더리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이들이 좀 잘 해주면 생산단에서의 경쟁력을 좀 계속 보여주면 한국도 또 AI라는 하드웨어 이 반도체 시장에서 또 강한 입지를 계속 굳혀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럼요. 하고요. 그러면서 그 거대 기업 말고도 국내나 해외에서도 NPU라는 거를 하는 훌륭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켜볼 만한 회사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타하고 뭐 M&A 얘기하고 있는 퓨리오사도 그렇고요. 국내에 보면은 한 3-4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직접 그런 데를 투자하시긴 쉽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해볼 만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결국 AI라는 걸 봤을 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모델이 최종 끝판왕이라고 볼 만한 건 휴머노이드 로봇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제 로봇 관련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관련 대기업들도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 로봇 시장은 좀 어떨까요? 앞으로의 전망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을 시장으로 봤을 때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 후자입니다. 후자를 했을 때 10년이 정말 결정적인 시기겠죠. 그러니까 제 표현은 경쟁력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내냐 못해냐 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정책적 지원들, 관심 그리고 투자가 수반이 돼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조에 있어서는 경쟁력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말씀하셨던 그 제조 강국에 대한 입지를 오랜 기간 굳혀놨기 때문에 AI를 크게 하드웨어 단을 봤을 때는 경쟁력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소프트웨어 단은 또 새로운 기회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걸 성공했을 때 그만큼의 또 큰 가치가 숨어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짜 AI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너무나 또 쉽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투자 관점으로 설명해 주셔서 또 너무나 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해도 잘 됐고요. 솔트룩스라는 기업을 더 응원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AI 모델 같은 것들을 한국형 모델 같은 거 만들어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플루닛이라는 서비스는 가상인간을 AI로 생성을 해서 서비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버라고 하는 서비스는 글로벌리 내는 건데 정말 세계 최고의 AI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연구조사도 시키고 인공지능 보고 그리고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리포트를 AI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분들하고 공유하기도 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고 관련된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할지를 직접적으로 피부로 경험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탠포드의 디스쿨이라는 데를 수료를 했어요. 스탠포드 대학에. 디스쿨이 굉장히 유명한 창의적인 경영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특히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가르치는 걸로 유명해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디자인 띵킹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걸 머리가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몸과 가슴으로. 그래서 거기에 캐치프레이즈는 스탠포드인데 너 고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유튜브 보고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스마트폰 꺼내거나 몰래서 저희 구버 같은 것도 다운로드 하시고 챗GPT도 해서 실제로 많이 써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써보시고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남 얘기를 듣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성공하는 분들은 그 회사를 직접 가봐요. 가서 일하는 것도 옆에서 훔쳐보기도 하고 그 회사 사장은 무슨 차를 타나도 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옆에서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나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공부보다 중요한 거는 직접 경험해 보는 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식업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맛집 옆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여기는 어떤 재료를 쓰는지도 얼마 전에 왜 흑백요리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집요함하고 현장 중심의 현실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성과가 나시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구버를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써보고 싶은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좀 더 이용자들에게 좋을까요? 지금 챗GPT가 하는 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심층 조사, 연구, 여러분은 리포트를 회사에서 써야 되거나 또는 학교에서 보고서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거의 모든 영역에 쓰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솔트룩스만의 좀 강점 그리고 좀 비전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7년까지 몇 년 안 남았네요. 전 세계 1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하고 싶어요. 저희가 국내에선 가장 큰 인공지능 조직이거든요. 저희 회사하고 자회사 전체가 400명이 넘으니까 그중에서 300명 이상이 AI 엔지니어거든요. 엄청 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으로 진짜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용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혁신과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오늘 방송도 나오고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솔트룩스는 B2B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 그리고 기업들에게 굉장히 지난 20년간의 AI 기술을 끊임없이 제공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고객들만 하더라도 5천 기업과 공공기관 이상이 솔트룩스와 저희 자회사인 다이캐스트의 솔루션과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솔트룩스는 재무 건전성도 너무 좋죠. 저희는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능한가요, 그게? 네, 빚이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에 나오는 빚은 유동부채하고 고정부채가 있는데 저희는 고정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부채는 저희가 돈을 벌고 돈을 또 주는 것에 대한 이동성이니까 재무제표 아시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저희 이 그룹 전체는 빚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자산하고 다른 자산만 하더라도 거의 700~800억 이상을 쥐고 있죠. 저희는 쏟아부을 거고 경쟁할 거고 여기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편하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거 참 쉽지 않죠. 부자 된다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부자 기준으로 보면 저는 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자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위 얘기하는 통상의 부자보다 한 5배는 제가 많더라고요. 그럼 행복하냐? 그거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꿈을 쫓기도 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내가 살아남으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솔트룩스도 그 솔트룩스의 대표와 리더 역할을 하는 저도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더 좋은 곳을 만들고 또 우리의 고객들이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모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세상을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신다면 부자 되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오늘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자TV 슬로건이 네, 행복한 부자 되기입니다. 그럼요. 둘 다가 되면 제일 좋죠. 그렇죠. 둘 다 가는 게 참 쉽진 않은데 네. 그 두 개를 다 지향하면서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같이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 되세요. 되세요.